1980몇 년 9월 16일 미국은 인공위성에서 레이저를 발사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새로운 대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궤도 시험을 실시합니다. 우주 레이저 모듈이 탄두를 완벽하게 파괴함으로써 시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정식 배치를 앞두게 되죠. 이를 통해 핵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잠시, 소련 스파이들이 개발 책임자를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박사를 태운 알파급 잠수함이 모스크바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은 비밀리에 핵 어뢰 공격을 감행, 박사와 함께 최대 중요 방위 기밀을 바다 깊은 곳으로 없애는 데 성공합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과 소련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사이, 이번에는 소련 공군의 엘리트 조종사가 소련의 최첨단 전투기 블랙 드래곤과 함께 소동 나토군 기지에 망명을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나토군이 블랙 드래곤의 기술을 획득할 것을 우려한 소련은 특수부대 강습으로 조종사를 살해하고 비행기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은 나토군이 반격에 나서면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바르샤바 조약군의 서독으로의 침략을 발단으로 중동에서 동서양권의 무력 충돌과 소련군의 일본을 향한 공격이 발생하고, 여기에 이르러 미소수뇌문은 사태를 진경시키고자 하지만 크렘린 내에서 정변이 일어나면서 강경파 국방장관이 실권을 장악합니다. 한편 애인을 잃은 영국의 한 병사가 상관의 제지를 무시하고 동독의 대전차 부대를 향해 전술핵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계기로 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소련의 탄도미사일 잠수함장이 미국의 SLBM을 발사, 미국도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결국 세계의 주요 도시에 핵이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핵무기 공격으로 수천만 명이 죽고 피폭된 상황에서 소련의 두 번째 공격이 발생하고 미국은 대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해 이를 막아냅니다. 그러는 사이 생존자들은 무기를 포기한 병사들과 함께 평화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악마의 멸망을, 지구의 평화를. 영화는 폐허가 된 도시에서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퓨처워 198X는 세계가 핵전쟁의 소용돌이로 빨려가는 과정을 그려낸 제3차 세계대전 가상 시나리오 애니메이션입니다. 우주함 야마토의 성공 이후 보다 리얼한 전쟁 영화를 만들고자 한 토에이 동화의 야심작으로 마스다 토시오 감독을 필두로 카츠마타 토모하루 감독, 타카다 코지 시나리오 라이터, 오라이 노리요시 화가를 영입해 제작한 작품입니다. 제작진의 몇몇에서 알 수 있듯 만화 같지 않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실사 영역의 인물들을 기용했으며 배경부터 캐릭터까지 전체적으로 서양식 이미지를 채택함으로써 사회성을 높이고자 공을 들였습니다. 실제 하는 국명과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각국 전략형 병기들을 여과 없이 등장시킬 정도로 이 작품의 방향성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 제작된 토에이 애니메이션이 그렇듯 이 작품도 객관적으로 훌륭한 애니메이션은 아니었습니다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퓨처워 198X의 문제는 전쟁을 애니메이션으로 그리고자 한다는 작품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사실 퓨처워 198X는 완성이 놀라울 정도로 이미 제작 초기부터 논쟁이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제작 준비 단계였던 1981년 2월 작품의 시나리오 초안이 토에이 애니메이션 조합에 유출되었고 이것이 회사 전체에 배포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시나리오를 읽은 사람들 중 대다수가 이 작품을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묘사가 너무 현실적이고 그것을 완화할 반전 요소가 없으며 핵 확대와 일본의 군사 개입에 대해 너무 긍정적인 빛을 제공하는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조는 영화 제작 거부를 표명함과 동시에 정규조와 PTA에 호소함으로써 반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4월 3일 야사히 신문에 애니메이션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제3차 세계대전을 상상한 장편 애니메이션 퓨처워 198X의 제작을 반대하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운동은 5월 15일 일본 어머니 대회, 도쿄도 교직원 조합, 일본 어린이를 지키는 모임 등 38개의 단체의 집회로 이어졌고 전쟁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하지 말자라는 슬로건과 함께 7월 7일에는 영화에 대한 항의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까지 창설되었습니다.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토에이 측에서 조직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영화 자체는 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시나리오로부터 많은 부분이 잘리거나 수정되었으며 이 같은 논란으로 다수의 제작진이 논크레딧으로 참여했습니다. 메카닉 디자인과 작화 감독으로 참여한 카나다 요시노리가 대표적으로 본작의 의뢰를 받은 상황에서 일면식도 없던 미야자키 하야오에게 좀 제대로 된 일을 맡아라 라는 충고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카나다는 작품에 참여하지만 메인 스태프임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초기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얼마나 수정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스다 토시오 감독의 발언을 고려하면 본래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파멸을 그리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소 뜬금없이 전개된 평화 시위를 비롯해 지나치게 평화로운 결말은 반대 운동의 여파로 수정된 시나리오로 보여지죠. 작품의 이념적 의도에 대한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반전 양상이 의도적으로 과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잡지 아니메주는 본작의 완성이 임박한 1982년 4월호에서 퓨처워 198X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며 이 논쟁을 다뤘습니다. 퓨처워 198X를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사건에 대한 요약과 함께 관련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실린 기사였습니다. 그 내용은 본작의 최고 책임자인 토에이의 와타나베 요시노리 상무와 예능평론가 가토 고이치의 대담, 그리고 애니메이션 감독 카츠마타 토마하루와 토에이 동아 노조 부위원장, 어린이 조사 연구소장, 일본 어머니 대회 사무국장의 담화를 나열한 코멘트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담에서 와타나베는 영화가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으로 이해되기를 바란다. 국민들 전체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놀랄 만큼 무관심하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움직이는 게르니카를 만들려고 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를 관객에게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제작 이유를 밝혔습니다. 덧붙여 우경화 경향의 연장이 아니냐며 현실 세계대전을 가정한 작품을 중고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위험하지 않느냐는 가토의 물음에는 왜 미래를 그리는 것이 우경화가 되느냐고 답하면서 실제 무기들을 작품에 묘사했기 때문에 상품화에도 반대했다며 절대 호전적인 영화로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화가 오라이 노리요시 섭외와 더불어 리얼리티를 위해 총 제작비 6억엔이 사용된 부분은 강조하면서도 회수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담화에서는 카츠마타 감독 역시 자신에게도 전쟁 체험이 있어 호전적 작품은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고 발언하는 한편 노조 부위원장은 작품의 평화에 대한 존엄이 없으며 스태프 중에도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한 사람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조사 연구소장은 만드는 것 자체는 반대가 아니지만 자신의 아이에게는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했고 일본 어머니 대회의 사무국장은 자신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시나리오 내용이 점점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메주의 이 기사는 노조 그룹의 의견만이 아니라 영화를 제작한 와타나베와 카츠마타 감독의 의견을 함께 실으면서 독자들이 스스로 이 논쟁에 대해 판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와타나베와 카츠마타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퓨처워가 일반적인 전쟁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전쟁이 재미도 오락거리도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가 공개된 이후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여러 의견이 아니메주로 보내졌습니다. 그 중에는 건담 시리즈의 전설적인 애니메이터 야스히코 요시카즈도 있었습니다. 당시 아니메주에서 에세이 월간 잡기장을 연재하던 그는 다음 5월호에서 이 화두를 꺼내며 진지한 반전 영화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뒤 아주 평범하고 통속적인 정치 인식을 마치 엄청 심각한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위에 이야기를 쌓은 것이다. 라고 지탄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의 리얼리즘은 거짓말 덩어리인 애니메이션을 그럴듯하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일 뿐 전쟁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위한 필름으로는 애니메이션이 부적합하다고 지적했으며 의상 디자이너나 오라이 노리요시의 기용을 과장된 취미라고 평가하면서 100번 양보해 현실 정치를 소재로 반전을 구가한다는 모티브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작품은 아마 6억엔이라는 터무니없는 제작비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야스히코 요시카즈의 주장을 요약하면 애니메이션은 전쟁을 심도 있게 다루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야스히코는 전쟁에 있어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인물이었고 198X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단순하게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퓨처워 198X는 1982년 10월 30일 극장에서 개봉하지만 원하는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핵전쟁 애니메이션에 관한 논쟁만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리얼한 전쟁 영화를 만들고자 했던 토에이의 야심찬 계획은 실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노조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에서 미디어를 통해 전쟁을 다루는 것은 언제나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전쟁과 폭력을 비난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군국주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우주단함 야마토처럼 일본의 전쟁 작품들은 모호한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묘사에 대한 방식의 차이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의 차이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도 분명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전쟁을 묘사하는 작품이 아닌 실제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범위에서 그것이 불러올 영향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부디 평화만을 바랄 뿐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칫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토에이 노조가 외부 세력과 결탁해 작품에 직접적으로 간섭한 데에는 당시 일본 정치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민당의 장기 집권 속에서 핵무기 논의와 군사력 증가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대표하는 인사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의 탄생이 사실상 시간 문제였기 때문이었죠. 나카소네는 일본 최초로 원자력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을 만큼 일본의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방위청 장관을 역임할 때에는 자위대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군사력을 강화한 유력 보수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시기 애니메이션 업계는 운동권 출신이나 좌익 성향의 인물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당시 정치 세력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실제로 사회당에서 후원을 받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결국 퓨처워 198X에 대한 반대 운동은 단순히 핵전쟁을 묘사한 그 내용을 넘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뤄진 일종의 시위였던 것이었습니다.